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선출된 걸 보고 다들 그런 평가하시더라고요. 이제 8월달 전당대회 야 이거 뭐 또 똑같은 거 아니냐. 특히나 전당대회는 더 하잖아요. 이제 권리당원의 어떤 그 투표가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끔 돼 있어서 이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현직 대표가 유리한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천을 주도하고 있고 네. 선거를 당 대표가 지휘하고 있는데 이 선거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추이면. 네. 그러면 그 정치적 성과는 대통령한테도 가고 일부는 당 대표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긴 당 대표라는 거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의 요소예요. 근데 이제 대항마로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그게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친명 후보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그 사람들로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대통령 후광을 입었던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가 그 정도 격차로까지 질까 싶었는데 특히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격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하고 교감을 쌓아온 시간이 길고 그렇죠. 가져온 지지 기반이 탄탄하단 네. 말이에요. 그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어준 씨 논란, 또 유시민 전 장관 논란 이런 걸 겪으면서 나름 정청래 대표도 이 차기 전당대회에 대비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미 이제 전당대회 전초전 같은 그런 양상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전북도 그렇고 맞습니다. 서울도 일부 그런 양상이 그렇죠. 있고 심지어는 기초단체까지 내려가도 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야 전선이 그 심심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타격감이 없어요. 국민의힘 때려봐야 뭐 때리는 재미도 없고 이제는 네. 아니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데 그럼 때리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오히려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전당대회 사실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8월이면 그렇죠. 많이 남았죠. 지방선거 끝나고도 2달이나 남았는데 조기 점화돼 버린 거죠. 이게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란 과정에서 벌써 조기 점화가 됐어요. 네. 김민석 총리가 등판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당 대표가 로망이다 이러면서 저는 저거 엄청난 실책이라고 봤어요. 현직 총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구도를 조기 점화시켜서 본인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건 약간 전략적인 패착이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그게. 네.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정청래 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 겨루어서 이길 만한 그런 대항마가 누구냐. 이거 아직 불확실하다. 김민석 총리로는 갸우뚱한 반응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추세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좀 아까 소영길 대표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소영길 대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일단 재보궐 선거가 더 우선이에요. 아니 근데 전당대회 나중은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개항을 못 받는 것으로 거의 그런 분위기던데요. 보니까 민주당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는 그렇고 본인도 요즘 개항을 언급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리고 개항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계시긴 하는데 네.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 네. 다른데 네, 선거 후원회장하고 뭐 이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어놓고 보는 게 아닐까? 개항을만 고집해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보궐이 많이 열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열리죠. 그리고 다 전략 공천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항을은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개항을은 거의 100%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뭐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수갑은 거기도 지금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출마 선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소영기 대표와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못 간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 추미애 대표가 빈 한항갑이 뭐 지금 약간 좀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는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전라도만 아니면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만 안 된다. 왜? 아니 근데 그렇게 광주도 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근데 그 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신 하남이나 뭐 안산이나 어디든 네. 뭐 인천이면 더 좋고 네. 뭐 이제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당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벌써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 안에서 명청 대결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그 전북지사 공천 네, 사례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관영은 즉시 제명하고 그다음에 이원택은 무혐의 결론 내렸어요. 그냥, 예. 그냥 김관영 지사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바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윤리감찰단 뭐 돌리지도 않고 바로 제명하고요. 반면 그 친청계라고 하는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지시는 내렸지만 7일날 밤에 조사 시작해서 8일날 아침에 즉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새벽에 뭐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8일날 아침 즉 다시 말해서 어제 아침에 무혐의 결론 내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외로 그 정청래 대표 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유형의 정치인 같고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서도 아니 왜 이원택한테는 면죄부를 주느냐. 네. 그리고 7일날 밤에 조사 시작해서 8일날 아침에 무혐의 결론을 낸다. 세상에 이런 조사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감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작은 사안 같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명청 대결의 상징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진짜 소영일 대표 아예 재보궐에 못 나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재보궐이 사실 많이 비는 거잖아요. 네. 한 한 10개 10개 정도 나오죠.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김용 전 그렇죠. 부원장도 거기도 있고. 예. 근데 송영길 전 대표를 아예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예. 앞서들 뭐 말씀을 하셨듯이 인천 지역은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싫어한다면 어디 가야 돼? 뭐 아니 그러니까 하남 가능성도 있죠. 하나는 또 조국 대표가 근데 지금 근데 하나 조국 말씀하셨는데 대표를 네. 생각해줄 상황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남에 어제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하남에서 이제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대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용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붙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아, 돌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떤 의미냐? 조국 대표가 지금 하남 갑을 상당 기간 전에 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조국 대표를 여론조사 대상자로 지목을 했던 거고 네. 그렇게 어제 여론조사가 돌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조국 대표가 어제 하남 갑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어제 그 창원의 3.15 민주묘지 네. 가서 거기서 쉽지 않은 험지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남 갑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남 갑이 결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겐 좋은 지역이 아니지만 본인이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명분을 대면서 하남 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점으로 봐서 저는 조국 대표가 하남 갑의 강력한 부산에는 안 나와요. 부산은 애매하죠. 전쟁 부산 애매하죠. 후보가 예. 거기 뭐 철벽을 치고 있는 하정우 수석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사실 지금 부산에 벌써 3차례 갔어요. 구포시장 하루 갔죠. 그다음에 사직 야구장 갔죠. 거기다가 그저께 또 보니까 뭐 만덕동인가 그것도 그 부산 북구거든요. 그쪽 가서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만나고요. 그렇게 한 점으로 봐서 조국 대표의 선택지도 만만치 않죠. 또 군소 정당이고. 이건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저 혼자의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재수 의원이 네. 이제 후보가 되면서 네. 자기 지역구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다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지역구를 장악했던 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자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기와 뭔가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은 뭐하지만 자기 마음에도 드는 사람을 네.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남이 비게 되니까 네. 당장 발빠르게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그 지역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남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만한 그러한 이제 입장을 공개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걸 본인 혼자 했을까 아니면은 아. 추미애 지금 후보와도 일련의 교감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소위 그 ABC로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상관없이 그들은 A, C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생각이 있다면 네. 한 발 늦은 건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에 그 하남이라는 데를 하남 그렇게 갑은 발빠르게.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현재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네. 저 정호김 의원님도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략 공천이었죠. 그랬죠. 추미애 네, 의원 네. 때도 그리고 거기가 선거구가 분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신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존 저기가 없이 부담 맞아요. 없이 네. 한 군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됐죠. 하나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 손장관 아, 예, 예, 맞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됐는데 예.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영진 그 위원장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려를 해야 된다 조국을 아. 이제 이런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음. 왜 배려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사면했으면 됐지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구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게 정청래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소인 거예요. 아. 조국을 전략 공천하고 민주당이 무공천하면 발칵 뒤집힐 겁니다. 당이. 아유, 그럼 결국에 이제 그렇죠. 친문부활 그렇죠. 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맞아요. 합당 논란의 시즌 2로. 네, 네. 게다가 조국 대표도 약간은 논리적으로 그 궁색한 게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을 향해서 귀책 사유가 그렇죠. 있는 지역에 무공천해라. 네. 그게 평택 안산 군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하남으로 간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거긴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 도지사 선거에서 경선에 승리한 게 귀책 사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논리적인 그 일관성 면에서 궁색함이 있고 그래서 조국 대표는 희망할 수 있겠으나 네. 민주당으로서 뭐 추미애 의원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으나 네. 당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조국 그게. 대표, 조국 혁신당 자체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없으신 것 조국을 같아요. 아니 뭐 배려해야 이런 건 된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뭐 김부겸 무슨 시장 만들고 싶다. 그리고 네. 호남 빼고는 다 이제 선거 연대해야 된다. 네, 네, 네. 아니 조국 대표 하나 주면 다 죽여질 수 있죠. 조국 혁신당 후보들을 죽여도 안 죽여도 별로 의미 없는 선거긴 한데 지금은 맞아요. 의미 없는 선거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있어도 민주당이 당선되는데 네. 별 지장이 없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이 네,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선거 연대라는 게 잘 성립을 안 해요. 네. 저는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송영길 대표는 감정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송영길 대표가 조국 대표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남으로. 그 지역에.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네.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도 공소 취소와 관련한 얘기였나? 네. 뭐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기소 조작 기소와 네, 관련된 네, 네. 그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음, 하는가 하면은 하정우 AI 수석과 관련해서 네. 자기가 이제 하정우 수석을 만나서 소위 이제 부산에 예. 그 소위 이제 출마를 네. 정확한 워딩을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지금 전북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자기 사람을 꼽는데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협조하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내에 이게 사달이 나거나 문제가 커지면 분명히 자신이 재선하는 그 가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안 하겠습니까? 네. 고 길목에 있는 존재가 아마 조국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예, 하남이란 지역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죠. 추미애 대표도 지난 근소한 총선에서 차이가 됐어요? 1% 차이, 네. 뭐 1199표 차이, 네. 그러니까 1200표에서 한석 모자라는 차이로 이겼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싶어 하겠지만 조국 대표가 어제 여론조사 대상자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군부를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 3.15 민주묘지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검찰개혁 동지였던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네. 하남이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까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네, 이거 네. 보궐선거 6월에 치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언급 중에 검찰개혁 동지라는 대목 이런 부분이 뭔가 추미애 후보와 교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관측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여기가 그렇게 승리를 100% 자신할 수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10만 명이 농업 지역,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7만 명이 이제 신도시 인구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추미애 후보가 사실 겨우 이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19대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현재 지금 시장이죠. 이현재 시장이 당선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조국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럴 수 보고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대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변수 하나 생긴 게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 출마를 만류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맞아요. 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지 마라.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웃음기가 없어요. 네.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거의. 네. 그러면 대통령은 부산 선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정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네. 부산 선거 구도에 대해서 음. 글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부산 하정우는 선거를 드랍될 것 거기서 같아요. 하정우는 본인도 이제 약간 면구스로 하면서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러고 접은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했는데 거기다 또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만나가지고 삼고초려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게 다 한 세트여서 그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근데 또 이제 전재수 시장 후보가 굉장히 곤란해요. 조국 전 대표한테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는 부산시장 선거까지 망칠 수 네, 있다라는 오는 실제 걸 위기감이 있어요.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한동훈 조국 이렇게 붙으면 부산시장 선거는 가려져 버려요. 그렇죠. 이게 빅매치가 그렇죠. 돼버리고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한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거기 이용우 의원이잖아요. 이용우 의원이 누구예요? 폭탄 좀 알아놓고 1호차에서 폭탄 좀 알아놓고 기다리던 사람이잖아요. 지난 총선 때 같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다시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미 국민의힘한테 수도권 전체가 험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국이 나오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하정우 수석과 관련해서 박 의원님 아시겠지만 네. 아니 그런 AI 인재를 왜 그런 식으로 마치 또 소모하듯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마치 정색을 하고 이제 하지 말라고 정리를 하는 것 네. 같은데 그 전에 그 회의에선가 저기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서울 가지 말고 있으라 뭐 거의 반농담식으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정우를 부산에 보낸다는 설이 파다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사실 부산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전재수가 낙마 직전까지 갔을 때였어요. 그 시점이 통일교 사건으로. 근데 사실은 통일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당 정권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뭐 개인 생각이지만 하정우 수석을 그쪽으로 할래다가 뭔가 상황 변경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이런 어떤 기술 인재는 그래도 중요한 그 효용처에서 그 기능하도록 쓰는 게 맞아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갑 사실상 뭐 투입한다 그런 기사를 보고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인공지능 AI보다 국회가 더 중요한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저도 정호김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청와대 들어온 지 10개월도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청와대 입성했을 때 첫 그 주장이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보다는 정치인 출신이구나 그런 이제 한계 같은 걸 느꼈는데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이렇게 만류한다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시츄에이션을 용인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도 그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정우 수석도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은 하정우 수석의 길을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두 분께 오히려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요청할 날 조만간 있을 거라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일에 집중하라. 네. 이것도 역시 명청 갈등의 연장선입니까? 그런 거라기보다 그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대통령의 뜻이 하정우 출마인 것처럼 거론되는 거를 더 시간을 그렇죠. 두고 저작거리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정리를 해버린 거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작업 들어가는 거의 주체는 정청래 그렇죠. 아니 뭐 대표인데. 이미 조승래 사무총장이 만났는데요. 뭐 그러니까 아니, 당에서 근데- 그 요구를 하는 거에 그런데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지금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좀 변했었죠. 변화를 했어요.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얼마 봐요. 전에 뭐. 최근에 그 부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여기 얘기, 부산 얘기. 고향 오니까 어떻느냐?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 그 사상 초등학교, 사상 중학교, 구덕 고등학교를 네,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고향 오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여기에 눌러 앉아 있어 이렇게 서울 오지 말고. 저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부산 북구 출마설이 삽시간에 퍼졌던 거고 그렇죠. 뭐 그 같은 차원에서 정청- 얼마 전에 그 사무총장 누굽니까?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조승래 총장이 실제 만났어요. 네. 만나서 타진했고 정청래 대표도 조만간 정중하게 만나서 삼고 처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 네. 와이프가 반대한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하정우 수석이. 아니 본인도 뜻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예, 인터뷰 그렇게 내용을 봐야죠. 보니까 좀 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인가요? 예. 예. 그 작업에 넘어가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한 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변화의 양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정우를 짐작할 수 거기다가 임플란트 시키고 더 큰 카드를 당해서 뭐 모르죠 우리야 그렇게 소설을 쓸 그렇죠. 뿐이지. 예. 예. 김용 씨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부산에 그럴 가능성 없고 그뭐 거기야말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김용 씨 측근 그거 이렇게 연고지가 부산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닙니다. 서울 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안산을 거의 픽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김남국 대변인도 전 의원도 거기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김남국하고 김용하고 체급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찌됐건 뭐 알 수 없죠. 네. 그건 이제 다 공천이 되면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민주당은 어쨌든 지방선거 공천이 다 끝날 때까지는 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뭐 공천 관련된 어떤 시작도 안 할 걸로 보이고 네. 공관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황희 그 전 의원, 음. 황희 의원이죠. 전 의원이 아니고 거기가 공관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추측에 불과한 거고 지금 하는 얘기들은 맞습니다. 예, 봐야죠. 그래서 조국 대표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선택지가 일단은 많아졌으니까요. 다음 주에 네. 입장 발표하겠다. 그러니까요. 아, 본인이? 선택지 네, 발표하겠다라고 선택지를 발표. 그럼 거의 밝혔습니다. 하나인 같은데 속으로 느낌이. 괜히 그랬나 좀 느릴 거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이나 국힘보다 더 속이 많이 타죠. 예. 부서 정당이고 예. 자기가 선택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정당보다 빨리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네.